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취준 생활을 하면서 시사상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자기소개서 쓰기도 바쁜데 무슨 시사상식입니까?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사상식을 게을리 해갖고는요, 나중에 면접이나 적성검사에서 정말 과제로 나온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꼭 해라,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드시는 다른 분들 거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시사상식 이야기 별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시사상식이 중요한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변에 같이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던가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취업 준비도를 가진 분들을 한번 옆에서 보세요. 자기소개서 쓰기 바쁘거나 적성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문제풀이 같은 거 많이 하는 걸 봤지, 사실 시사상식을 챙기거나 면접을 준비하고 하는 분들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자기소개서 하나만 갖고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사상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려요. 왜? 일단 제가 취업 컨설팅, 취업 코칭을 했던 이 기존의 결과나 데이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원하는 기업의 산업 분야만큼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로 했던 기업이나 본인이 그래도 생각했던 정도 수준의 기업에 들어가는 걸 제가 쭉 옆에서 지켜와 봤어요. 그런데 보통 취업 준비를 하는데 시사상식 준비를 많이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일단 채용의 단계에서 시사상식이 중요한 이유는 면접의 주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적성검사의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죠. 면접에서 토론 면접, 토의 면접, 과제풀이 면접, 그러니까 과제 수행 면접, 협상 면접,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거나 답을 찾거나 아니면 그 토론의 과정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면접에서는요, 주제나 과제가 출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사상식과 관련된 것, 또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연관된 산업에 관한 이야기, 보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를 해두지 않는다? 그러면 면접에 가가지고요, 처음에 보통 읽을 수 있는 자료, 매트리얼을 줍니다. 딱 읽어보면 안다? 내가 봤던 거야? 그러면은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좀 이 과제를 이해하는 속도도 빠를 것이고 내가 할 말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면접의 주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두시는 게 실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적성검사의 지문이 교과서 또는 대학의 교재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지문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최근에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서 모아서 보통 거기서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입사를 올해 하반기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1년치 정도? 지난번 하반기죠. 이 정도 분량의 시사상식은 공부를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옛날 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해주신다 그러면, 일단 시사상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채용 전형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조금 지난 걸로 제가 주제를 좀 드려볼게요. 2019년에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게 있었나 싶은데 아마 찾아보십시오. 그때 토론 면접에서 제가 면접관으로 갔던 데에서 타다 아시죠? 당시에 이렇게 렌트카로 서비스하는 이 타다와 택시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의할 것도 좀 있겠지만 당시에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었고 양측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각각의 다른 회사나 다른 기관에 면접관으로 갔었는데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서 시간을 주고 우리 보는 면접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다와 택시의 논란에 대해서 시사상식을 꾸준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배경 지식을 쭉 읽거나 주어진 자료를 막 열심히 볼 필요가 없겠죠. 이미 아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내가 타다 측인지 택시 측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 의견 개진하고 어떤 말을 내가 풀어야 될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토론이나 토의 면접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협상 면접에서 조금은 말할 수 있는 토론 집단 내에서 좀 그래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거 주제가 좀 오래됐으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삼성이나 LG 또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는데 타다와 택시의 문제가 직접적인 일하는 것과 관련은 없지만 시사상식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사상식을요, 한 1년치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바스킨 면접이라고 하는데, 인바스킨 면접을 100% 신입사원한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부 과제 수행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뭐 CJ 같은 데 보시면은요, 면접을 여러 명이 들어가서 과제를 같이 해결하고 수행하면서 그룹 과제, 개인 과제, 발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면접 아마 하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과제로 제시되는 게 보통은 시사상식에서 대부분 문제를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면접에서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면접을 해서 면접관이 평가하는 인성 경험 면접, 기술 면접, 자, 이런 쪽의 면접이 아니고요. 다른 면접의 도구를 이용해서 면접자들끼리 컴페티션, 경쟁을 시키는 면접이라면 시사상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주제나 과제를 끌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성검사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적성검사에서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만약에 50문제에 50분이면 1분에 한 문제가 아니고 20초, 30초나 한 문제씩 풀어내가지고 시간을 세이브해 놨다가 변별력 문제,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나머지 내가 세이브했던 시간을 다 쏟아가지고 해당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게 적성검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이 나왔는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기에서 고르래요.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퍼펙트 스톰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딱 보자마자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그냥 딱 읽자마자 3초 만에 딱 찍고 넘어가요. 문제 푸는데 4초, 5초면 끝났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 다 지문 읽고 있어야 돼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럼 벌써 시간에서 지죠. 그래서 적성검사에도 많이 나오는 만큼 시사상식은요, 내가 취업하는 목표가 크다, 높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다.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시사상식은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주변에 그 화면에 어떤 여러분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연예인, 쇼핑, 웹툰 이런 애들이 막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 기사도요. 처음에는 경제, 국제 막 이런 거 찍죠. 하다 보면 어느샌가 BTS를 읽고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를 읽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편식해서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신문보다는 경제주간지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주간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신문보다 내용도 길고요. 주제를 딱 보면은 거기에 딱 중심을 잡고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주간지 뭐 매경 이코노미, 한경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제주간지를 좀 읽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각각에 보면은요, 신문도 그렇잖아요. 논점과 관점이 다른 게 나오잖아요. 자, 보통 만약에 토론 면접이라고 봅시다. 양측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볼 때 반드시 이쪽 시각을 봤으면 저쪽 시각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 능력도 조금 키워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주간지가 도움은 많이 되는데 사실 좀 비싸요. 그래서 어떤 취준생들은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직장에 막 널려 있는데요, 이러면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보는 아주 행운아들도 있는데 돈 주고 사기에는 좀 비쌉니다. 이게 매주 목요일 날 신간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들어가 보니까 일부 매체들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다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만 보여주면서 더 많은 걸 원하시면 뭐 구독하세요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독자를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얼추 풀 버전의 글을 다 읽을 수 있게끔 사이트의 대부분 기사가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경제주간지를
좀 매일매일 나눠서 내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나씩 좀 더 읽으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양쪽의 시각을 다 이해하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꾸준하게 계속 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시사상식 공부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대기업, 공기업, 큰 회사를 노리신다면요. 반드시 시사상식은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그동안 챙기지 않았다면 네, 지금부터라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